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말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하락 마감하면서 끝났습니다. 미국이 신용 등급 전망 하향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3개월 전에 8월 2일 날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시장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무디스, S&P, 그다음에 피치 3개가 있는데요. 이 S&P하고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가지고 있고요. AAA는 무디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 강등을 해도 뭐 다 같이 AAA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예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상승을 한 가장 기본적 이유가요. 항공주 보잉사 주가가 4% 이상을 하면서 다우를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총 52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95대 주문을 발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보잉사가 주가를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좀 특이한 게요. 테슬라가 4%나 올랐는데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영향이 매우 낮은 상태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키포인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죠. 오늘 밤 10시 후에 발표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현재 뭐 3.3%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국채 금리는 4.64%. 약간 오르다가 다시 회귀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금리가 종결 가능성을 내비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대부분은 내년 여름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6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중반기가 지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2.75%로 해서 실제로 금리는 2.5 정도로 마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연말까지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연말까지 주가 행보 가능성을 전망하네요. 일단 연말까지 해보면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죠.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계속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 근래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발언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제롬 파월이나 뭐 일부 연은 총재들은 금리를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말씀처럼 레퍼럴 포스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준 내부에서도 싸움을 하고 있고 월가 내부에서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상황에 따라 안 한다 이렇게 나뉘어 있고 월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6월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렇게 지금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섰고요. 월가 이 연준 내에서는 이제 하냐 안 하냐 요걸 따지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고 월가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뭐 요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 0.22% 하락, 다우는 0.16% 상승한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우는 90일선에 그냥 붙여놓고 끝난 상황이죠. 어제도 붙여놨는데 오늘도 갖다 붙여놓고 끝난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을 할지 안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나스닥도 옆으로 붙였죠. 장중한 때 0.8% 정도 하락했었네요. 0.8% 하락했다가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추가 상승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이슈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를 좀 보시면 국채금리는 4.63 소폭 올랐어요. 소폭 올라서 끝났습니다. 요 저점 요게 찍었더니 요게였죠. 4.49.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왔으니까. 국채금리로 봐가지고는 주가가 지금 좀 이상하죠. 국채금리로 좀 주가가 이상합니다. 국채금리로 봐가지고는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주가가 내려야 되는 거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좀 특이하게 흐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하나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브텍사스 중진류가 왜냐면 이제 이번 달에 오늘 발표되는 거 말고요.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거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유가가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80%를 깼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80%를 깨고서 움직이고 있는 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급등과 급락 오가는데요. 어저께 원달러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어제 원달러가 지금 보시면 어저께 8원 30점 1325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달러는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는 또 원달러가 또 내려왔어요. 1318원이요. 그러니까 어제 8원 30점 올랐는데 오늘 다시 8원이 내리는 거죠. 8원이 내려서 제자리. 사실 어저께 원달러가 8원이 올라서 주가는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주가는 또 안 빠졌어요. 근데 또 오늘 원달러는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참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 근데 이제 아까 국채금리 말씀드렸잖아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오면 원달러는요 내려가야 하는 게 정상이죠. 원달러는 내려가는 그러니까 약세 쪽 원달러 올라가는 쪽이죠.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400 턱걸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코스닥은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2400을 이제 턱걸이하고 끝났어요. 오늘 뭐 또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후행 스팬 위치를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서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후행 스팬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 원달러 하고의 그 흐름상으로 봐도 주가가 좀 아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죠. 코스닥 어저께 1.9%까지 하락했었는데요. 20에서 2차라고 끝났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다른 흐름인데요. 일단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주고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 흐름을 향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주가는 원래 오르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흔들리면 또 시장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공매도의 금지가 최대의 어떤 기회를 보는지 아닌지는 결국 미국한테 달려있다. 미국 빼놓고 우리나라가 마이웨이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때였거든요. 상황이. 그때가 좀 다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웨이 하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면은 어저께 외국인은 소폭 매수했고 기관은 팔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급은 없었어요. 어제는요. 오늘은 또 어떨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매수를 지속하느냐 기관이 매도를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상황적으로 얘가 누른 거로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